그렇게나 복지 좋다던 북유럽 스웨덴이지만 어느 한 중소도시의 사정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곳 마을의 학교들은 비싸고 형편없는 급식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아주머니가 이곳 학교에 매점을 차린 지 일주일 뒤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잉그리드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는 한국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매점을 한국인 아주머니가 운영하게 됐고, 이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일단 저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 스웨덴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초중학교에서는 무상급식에 일부는 고등학교에서도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던데 저희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도 추가금을 내면서까지 부실한 급식을 먹어왔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식은 정말 맛도 영양도 터무니없이 부실했고 매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곤 했죠. 하지만 집에서 도시락을 싸올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아서 학교는 늘 급식에 대한 불만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새로운 매점 입찰을 받는다는 공고가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 매점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밀키트나 각종 요리들을 판매하기도 하기에 저희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저희의 불만을 이해하는지 입찰자들의 요리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맛보고 많은 투표를 받는 입찰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낙찰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많은 지원자 중에 요리의 용이성과 가격 등을 전부 고려해보고 기존 급식과의 차별점을 고려한 결과 남은 입찰자는 일본인 요리사와 중국인 요리사 2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방과 후에 모여서 이들이 만든 일식과 중식 메뉴를 평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요리사 모두 최악이었고 저희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식의 경우 솔직히 맛보기조차 싫었습니다. 중국인 요리사가 무척이나 비위생적이었거든요. 그는 맨손으로 음식을 주물럭댔고 음식 앞에서 침을 튀어가며 말하는 건 기본이었는데요. 심지어 시식용 식기가 부족했는지 그는 큰 대야 하나를 가져와서 학생들이 사용한 식기를 즉석으로 설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설거지였지. 그저 대야에 받아둔 물에 식기를 담갔다 빼는 게 전부였고 그렇게 새빨갛게 변해버린 물을 계속해서 재사용하더군요. 그래서 이를 본 많은 학생들이 기겁을 하고 중식은 맛보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요리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더군요. 이들의 음식은 특이하긴 했지만 음식에 철학이랄 게 없어 보였고 그저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기만 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스페셜 메뉴라면서 선보인 동물의 장기를 볶은 요리라든지 엄청나게 맵고 짜기만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중국 음식들은 입에 넣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요. 실제로 중국 음식을 테스트한 후에 배탈이 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에 자리가 없었죠. 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스웨덴에는 일식집이 꽤 많지만 가격이 비싸서 못 먹어본 학생들이 많았기에 저희는 꽤나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맛본 일식은 실망 그 자체였죠. 기대했던 라멘은 국물에 바닷물을 썼는지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고 생선구이의 경우에도 스웨덴식 연어구이와는 다르게 일본의 생선 요리는 지나치게 짜서 도저히 2젓가락 이상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먹을만했던 스시 요리에 대해서도 저희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걸 일본 요리라고 할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별도의 요리 과정 없이 생선만 썰어서 그대로 가져온 게 전부인데도 가격은 턱없이 비쌌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다들 이런 걸 돈 주고 먹을 바엔 그냥 전에 있던 형편없는 스웨덴 음식 매점이 낫겠어 라고 말하며 풀이 죽어있더군요. 그렇게 이번에도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나 싶어 좌절하고 있을 때 한국인 요리사 한 명이 다급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본 저희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는 저희 마을에서 무척이나 유명한 정은 아주머니였거든요. 그녀는 극한의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스웨덴에서 어느 정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놓은 저희 마을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식 클래스를 무료로 운영해서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한식을 가르쳐 준다거나 가끔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까지 돌봐주며
식사까지 챙겨주는 등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스웨덴에서는 절친한 친구의 아이라도 무료로 돌봐주거나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가 아예 없다시피 하고, 특히나 쿠킹 클래스 같이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정은아 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는 더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어쨌든 정은아 주머니께서는 일이 바빠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려다가 한창 먹어야 할 나이인 어린 학생들이 굶고 다니는 모습을 도저히 못 보겠기에 뒤늦게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준비한 메뉴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주머니의 음식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불고기, 제육볶음, 닭갈비, 순두부찌개 같은 요리들을 선보였는데, 그녀의 음식은 중식이나 일식보다도 훨씬 짜고 자극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맛보면 겉보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식은 오히려 짠맛보다 단맛이 더 강했고, 특히나 한식은 늘 채소가 곁들여져 있어서 아주머니의 한식 요리만 먹는다면 굳이 채소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한식이 입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놀라운 메뉴까지 선보이셨는데요. 그녀는 스웨덴 요리인 미트볼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음식을 개발해냈거든요. 정은아 주머니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을 위한 닭가슴살 미트볼을 선보이기도 했고, 치즈 미트볼, 카레 미트볼까지 개발해 오셨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형태의 미트볼 요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매력적이었고, 이건 정말 스웨덴인이라면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었죠. 어떻게 남이 나라 음식을 이렇게나 잘 이해하고 재해석해낼 수 있는 건지, 근본이랄 게 아예 없던 중국 음식과는 달리 한국식으로 다시 만들어진 요리는 멀리서 보면 근본이 없어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것만큼 창의적이고 매력 넘치는 요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저희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음식은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비빔밥의 가장 큰 매력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죠.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원하는 재료를 뺄 수도 넣을 수도 있는 점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은 아주머니는 학생들을 위해 재료 유통 단계도 최소화하셨고, 그래서인지 음식값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책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맛과 건강, 가격 모두를 챙긴 한식이 매점으로 낙찰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렇게 저희 학교에는 한식 매점이 생겼고, 놀랍게도 한식 매점이 생긴 이후부터 저희 학교는 충격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스웨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하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있어도 꼭 한 자리를 띄우고 앉아서 각자의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고 서로 음식 공유도 하지 않죠. 당연히 음식값도 각자 먹은 것만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정은 아주머니는 똑같은 음식을 4인분 이상 주문하면 3인분 값만 받고, 각기 다른 종류의 음식을 5개 이상 주문하면 10%씩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러자 각자의 음식을 구매해서 따로 떨어져 음식을 먹었던 저희는 점차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고, 5명 이상이 우르르 몰려가서 각자 다른 음식을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고 나눠 먹는 문화로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늘 고독하고 말없던 식사 시간은 정은 아주머니의 특별한 이벤트 덕분에 점점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저희는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지 몸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분위기도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이처럼 정은 아주머니가 한식 매점을 맡은 이후로 저희 학교 학생들만은 다른 스웨덴 사람들과는 다른 호의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역 일간지에서는 이런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취재해가기도 했죠. 이렇듯 정은 아주머니의 한식 매점이 엄청난 유명세를 끌자 이제는 저희 학교 학생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까지 정은 아주머니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은 아주머니는 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값을 외상해주기도 했어요. 외상이라는 건 스웨덴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문화기에 저는 정은 아주머니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음식값을 나중에 받는다니 이 돈은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거라 확신했죠. 그리고 저와 같은 반 학생인 음침하고 가난한 친구가 볼 때마다 아주머니의 음식을 외상해 가길래 저는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외상이라는 건 한국에만 있는 문화예요. 스웨덴에서 그런 식으로 외상을 해줬다간 절대로 돈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정은 아주머니는 놀라운 답변을 건네시더군요. 걱정은 고맙지만
그래도 저 아이가 오죽 배고팠으면 저랬겠니? 한국인으로서 한창 먹을 나이인 아이들이 밥을 굶고 다니는 건 도저히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단다. 저는 아주머니가 사업가로서의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아주머니께 수십 차례나 외상을 해갔던, 절대로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던 그 가난한 친구가 아주머니에게 꾸깃꾸깃 접힌 지폐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평소 행실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친구였기에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와 우연히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솔직히 나는 그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어. 어차피 내 인생은 밑바닥이고 갚을 능력도 없었지.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아주머니의 착한 마음씨를 이용하려고 했어. 그런데 아주머니는 나를 항상 믿어주셨고 계속해서 외상을 해주시자 죄책감이 들었어. 나는 살면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신뢰는 내게 큰 힘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결국 외상값 전부를 갚았지. 이날을 계기로 나는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손을 놓고 있던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 아주머니의 따뜻한 호의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 맙소사. 정은 아주머니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을, 그것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어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정은 아주머니는 한국인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던데 저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에서 한식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고 한국과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나중에 한국 팬인 친구들과 꼭 한번 한국에 방문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웨덴 마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인 요리사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